안녕하십니까? BMW 코오롱 모터스 분단 전시장 BMW 지니어스 최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BMW 530e가 얼마 만에 효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거리 운행을 통해서 나오는 연비와 그리고 이 530e를 운행을 하면서 좀 알아야 될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530e에 탑승을 했고 출발하기 앞서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 목적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원주 시청 쪽을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 시청까지의 주행 거리는 94km 정도가 나오고 아마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차량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한 좀 스펙들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배터리는 꽉 차 있는 상태이고 이제 전기만으로 주행 거리가 29km라고 나오지만 이제 그거는 이전에 좀 시승차다 보니까 전기를 좀 많이 소모했었어서 그걸 바탕으로 29km를 간다는 거고, 실제로는 아마 더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주행 거리 리셋을 하고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드는 오토 e드라이브 모드를 이용을 할 거고, 이 오토 e드라이브에서는 110km의 속도까지는 엑셀을 깊게 밟지 않는 이상 전기 모드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토 e드라이브로 쭉 타다가 이제 이 5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다 쓰면은 뭐 충전을 무조건 꽂아서 해야 되나요? 혹은 소켓을 꽂아서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는 배터리 컨트롤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컨트롤이라는 모드를 쓰게 되면 고속주행 시에 굉장히 좀 빠르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렇게 시내 주행할 때는 전기 모드로 가고 고속주행할 때는 이 배터리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원주에선 시내로 원주 안에서는 전기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0.2km 주행했고 이 파란 색깔이 전기만으로 주행을 한 거리입니다. 오늘 아마 한 200km 정도 주행을 할 건데, 200km 주행하는 동안 전기만으로 몇 킬로미터를 주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연비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BMW에서 이제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745E와 530E를 판매하고 있지만 상반기에는 X330E가 나오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330E, X5 452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매력을 좀 느끼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3시리즈나 X5를 생각하신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막히는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는 반자율 주행을 쓰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530e 같은 경우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서 반자율 주행 작동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거고, 반자율 주행을 쓰면은 손을 떼고도 자기가 알아서 운행을 하고 핸들 주행을 하게 되고, 엑셀 브레이크도 차가 밟게 됩니다. 물론 손을 떼고 운전하는 의미는 아니고, 막힐 때 좀 더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고속도로에 이제 진입을 했고 110km까지 전기로 주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5.4km 주행하는 동안 전기만으로 5.4km를 왔습니다.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좀 궁금하신 게, 그럼 전기를 다 쓰면 이 차는 내연기관이 되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기를 다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엔진 자체가 시동이 걸리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내리막길에서 회생 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께서 좀 장거리를 타시는, 출퇴근할 때 장거리를 타시는 분들께서는 이 5302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운행을 하면서 전기만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기름을 한 방울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배터리 컨트롤을 활용해서 시내에서는 또 전기만으로 탈 수 있도록 전기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는 39km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순수 전기만으로 탔을 때의 거리이고, 배터리가 0%가 되면 그때는 이제 오토 이드라이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토 이드라이브로 넘어가게 되면 전기만으로 가기도 하지만 엔진을 걸어서 또 전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회생제동을 통해서 전기를 채우기 때문에 엔진과 배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탔을 때 연비는, 공식 연비는 16.7k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연비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조금 더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나 주택에 그 완속 충전기가 있다고 하면 충전을 했을 때 이 차량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 겁니다. 하지만 굳이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 차량의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쓰게 되면 이제 차량의 내연기관만으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켓에 충전을 하지 않고도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차도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 그 다음에 전기 히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그 히터나 에어컨을 켜게 되면 전기만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줄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마 봄, 가을에 이 차를 운행을 한다면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좀 극대화가 되긴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밖에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짧은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봄, 가을에 타신다라고 하시면 전기만으로 주행 거리가 훨씬 더 좀 길어지긴 할 겁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땡땡땡으로 떴고, 현재 50km를 전기만으로 주행을 했습니다. 아직은 전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고, 아마 이게 전기가 없어지면은 요 파란색 게이지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네, 총 지금 51km를 전기만으로 주행을 했습니다. 이 전기만으로 39km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전기로 가고 있고 52.8km를 전기만으로 운행했습니다. 이 전기를 다 쓰고 나서 배터리 컨트롤 통해서 이제 이 전기를 다시 한번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원래 원주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좀 사정이 생겨서 지금 이천에서 다시 이제 분당전시장으로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 중이고, 50km라는 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좀 짧은 거리가 아닌데 이렇게 전기만으로 가는 걸 보니까 정말 PHEV 5302가 많은 이제 메리트가 있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53km까지도 전기만으로 왔습니다. 마지막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네요, 생각보다. 우리 기름 떨어졌을 때처럼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나 보네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0%인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도 지금 약 2km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늘이 파란색일 때는 아직도 전기 모드인 네, 거잖아요. 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바뀌어서 이제
맥스 e드라이브가 꺼졌고 컴포트 모드로 바뀌었는데, 지금부터는 전기를 채워보기 위해서 배터리 컨트롤로 변경하겠습니다. 목표값은 100%로 설정을 해놨고 편안하게 운행을 하면서 이 배터리가 얼마나 좀 잘 차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약 15km 전기로 갈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제가 시내에 들어가서 다시 전기 모드로 운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토 e드라이브로 변경을 했고 85km 주행하는 동안 54km를 전기로 왔고 약 30여 km를 내연기관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도착을 했고 이제 계기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탈 주행 거리는 112.6km를 주행을 했고 75.5km를 전기만으로 왔고, 아까 100% 차있던 전기는 다 썼고 2km 갈 거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 중앙 모니터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오른쪽에 보시면 112.6km를 주행하는 동안 1시간 34분이 걸렸고 평균 연비는 31.5km가 나왔고 평균 속도는 72.8km/h입니다. 112km 동안 75.5km를 전기만으로 주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유류비를 계산을 했을 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충전 비용이 약 700원에서 1700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딱 중간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한 1300~1400원이 될 겁니다. 그거에다가 이제 기름으로 쓴 게 약 3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서 표를 오른쪽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5302의 그 장거리 연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112km 타는 동안 약 75km를 전기만으로 주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활용도가 높다라는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 같고, 연비 같은 경우도 약 31km가 나왔는데 이제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내연기관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연비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연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천천히 운전한 건 있지만 뭐 너무 느리게 운전하지도 않았고 과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고객분들이 5302를 모신다고 하시더라도 최소 20km 이상의 연비는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2km 운행하는 동안 약 기름값과 전기세를 포함해서 5,000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 정도의 효율을 나타내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5302 외에도 이제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BMW 분단 전시장에서 좀 더 자세한 상담 및 시승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